발표자들에게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 또 코멘트하실 시간을 한 분당 한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교수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스발바르도 이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우리 전동만 시장님이나 정말 해주시고 우리 이규재 과장님 말씀이 훨씬 더 실효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먼저 부탁드리죠. 김현수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2분 중에 제가 한 30초만 서 답변드리는데 스발바르 조약은 기본적으로 일부 국가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조약인데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여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간단히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어업권, 강원권, 항해권 등등에 대해서 편의를 주고 내국민 대우, 체육 대우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 조약에 들어가려면 불란서에 초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이제 외교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무회의를 가야 되냐, 국회를 가야 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좀 상당히 먼 이야기 같고요. 그보다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기본적인 문제야. 그다음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양법 조약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수역에서의 배타적 경제 수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견해 차이 같은 건 좀 있는 것 같고, 우선 저희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스발바르 조약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네. 김현수 교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간단히 더 정리를 하면요. 대부분 스발바르 조약에 가입한 국가가 1950년대 이전에 가입을 했고 86년인가 아이슬란드가 마지막으로 가입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에 있었기 때문에 가입을 못했는데 지금 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부분의 내용이 유엔 해양법에 다 녹아 들어가 있고 실제 최근에 독일이 자국의 쇄빙선을 가지고 스발바르 지역의 해양 조사를 들어갈 때 유엔 해양법에 따라서 노르웨이의 승인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조약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여전히 연구소나 연구자들 입장에서 조금 서둘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아마 박 이사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거기에서 미생물 자원 연구라든지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종다양성 협약이라든지 등등과 연계해서 조금 시기를 서두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십니까? 네, 그러면 황윤 박사님. 예. 지금 내용이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연안국만 다닐 수 있다라는 것들은 저는 일종의 이제 예상이고 이제 그것은 국외 통합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지금의 이제 러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어떤 행태를 볼 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법적인 조항이라기보다 지금 해양법 협약에서도 특수지역은 연안 지역의 50%의 범위 내에서 이제 연안국도 여러 가지 기준을 내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박에서 이제 러시아 국토항로를 운항한 경험이 있는 선장을 태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내세웠을 때 이제 여기에 이제 충족하지 못하면 그래서 연안국의 어떤 기준들이 지금 현재와 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법상의 어떤 그런 기준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병근 이사장님께서 이제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제 단지 자원의 어떤 개발은 정부 간의 어떤 협약이나 민간의 투자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전제를 해서 이제 국제물류 회원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원 수송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산자원에 대한 이제 우리 이제 해양성 개발은 이제 국제물류도 하지만 해운에 대한 수산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이제 비상적으로는 이제 기후 온난화에 따라서 이제 어족 자원이 이제 상당히 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동해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러시아 연안 베링해까지 올라가고 베링에 있는 것들이 북극까지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이동을 하고 어느 정도 있는지까지는 이제 조사가 좀 국내선 된 건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좀 대책을
마련을 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받아서 좀 좋은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참 참고를 말씀드리면 국기사회 차원에서 제 목소리가 충분히 들리실 겁니다. 근데 국기사회 차원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올려가지고 예를 들면 뭐 여기에는 무슨 동물이 몇 마리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작업들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그런 인포메이션도 그 온라인상에서도 활용을 충분하게 될 수 있는 수준인데 지금 조금씩 구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을 마치면서 종합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북극을 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북극의 법적 체제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북극이라는 게 얼음으로 덮여 있지만 결국 바다이기 때문에 그냥 해양법을 적용을 하면 되고 별다른 다른 무슨 이런 체제가 필요 없다는 그런 해양법이 적용되면 다 해결이 된다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한편 극단으로는 그 북극이라는 건 아주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남극 조약과 마찬가지로 이 북극을 관할하는 이런 특별한 조약이 필요하다. 특수한 조약 체제로서 북극을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두 가지 그 양극단의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또 여러 가지 해양법이 물론 적용이 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양법 플러스 뭔가 알파가 있어야 된다. 북극이라는 데가 그냥 다른 바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큰 스펙트럼이 있는데 흔히들 얘기하기로는 그 북극 연안국들은 이 해양법만 적용을 하면 된다 하는 입장으로 이제 흔히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극을 보다 좀 보존을 하기 위한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남극 타입의 이런 조약이 필요하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흔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또 북극 연안 국가들이 아까 여러분들 말씀을 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해양법만 적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캐나다 같은 국가들은 해양법을 위반해 가면서 엄청난 그런 수역을 자기들 무슨 역사적인 수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또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북극의 법적 체제, 북극의 이런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해양법, 북극이라는 건 결국 바다이기 때문에 해양법이 적용이 돼야 되지만은 거기 플러스 뭔가 이런 좀 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한 알파로는 해양법에도 나와 있는 그런 반폐쇄 제도 같은 것이 중요한 그런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극을 이렇게 우리가 평면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지구 위에 지금처럼 이렇게 널려 있지만은 오늘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반폐쇄해라는 데는 연안국뿐만 아니라 이용국들이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바다이기 때문에 북극 연안국 6개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나 이런 다른 이런 이용국들도 북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북극 체제 발전에 많이 참여하고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두 번째 세션을 마치고 바로 종합 세션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